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미국 시장이 또 반등을 했어요. 반등할 때는 네. 참 시원하게 올라줍니다. 네. 네, 주말에 정말 댓글이랑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어떤 질문이 제일 많아요? 너무나 많이 두려워하셨죠. 그리고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 아니면 뭐 다 팔고 나와야 된다. 네, 미국 주식 팔고 한국 주식이랑 아시아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까지. 입장이 더 힘든데. 네, 그러게요. 그래서 정말 많이들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네. 뭐 저도 동영상 찍고 투자 레터 만들고 좀 그 미국 투자에 있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긴 템포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쵸. 드리고 있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조정이 끝난 건 아니겠지만 네네. 그래도 어제 반등이 좀 많이 일어나서 마음의 여유를 조금 가지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7월 달에 조정이 나타나고 있어서 두려움을 딛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어떤 흐름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흐름의 그래서, 변화. 그래서 미국 매도 타이밍이냐 아니면 투자의 패턴의 변화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 요것부터 먼저 짚어보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네, 매도 타이밍이다. 혹은 이제 요새 보니까 빅테크 종목들 쉴 때 이제 막 러셀 2000 지수가 팍 올라가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 중소형주 로포트 구성을 해야 하나 싶은데 또 반등할 때 보면은 다시 테크 종목들이 또 반등을 크게 했어요. 네. 네, 자, 그렇게 느껴지시는 이유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인데요. 연초 대비해서의 수익률을 보시면은 그게 나오죠. S&P 500을 보시면은 이제 15.41%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2% 정도 빠진 거잖아요. 지난 한 주가. 네, 그래서 고점이 거의 한 18% 정도 올랐었을 때예요. 근데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0년 동안의 S&P 500의 복리 수익률이 얼마냐면 약 10.4%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대선이 있는 해에 네, 공화당이 승리를 할 경우에 평균 수익률이 15% 정도 나옵니다. 예. 근데 18%나 올랐으면 좀 네. 많이 올랐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금 조정이 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그냥 단기적인 조정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진짜 S&P 500을 팔고 나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두드러지게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이 러셀 2000이죠. 네, 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지금 거의 8% 수익률이 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난 한 달 동안에 8%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개월 내내 안 오르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한 달 만에 이렇게 확 튀어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빅테크를 팔고 중소형주를 사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들 가능성이 높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참 중소형주들을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워낙 수익률이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오니까. 네, 네, 저희 같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중소형주의 투자 비중을 20%를 넘기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게 투자를 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는 여전히 빅테크를 좋아하는데 네, 이번에는 올해 1월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올해 1월에는 중소형주를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한 20%까지는 쳐다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처음에 이제 질문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팔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변동성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 변동성 지수예요. 빨간색이 올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진한 회색이 이제 과거 평균이에요. 보시면 대부분이 이렇게 8월, 9월, 10월 달이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거 쫓아가면 7, 8, 9월 달 심지어 10월 달까지도 조정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질문이 10월 달까지 조정받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작년을 보시면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8, 9, 10월 달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맞아요. 예, 10% 빠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또 빠질까 하는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의 생각에는 대통령 선거해의 어떤 흐름을 보고 얘기를 하자. 아까 그거는 이제 전체 평균인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해를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냐면, 물론 올랐던 달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녹색이 올랐던 달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이 빠졌던 달인데, 사실 이번 달이 보시면은 오르는 달이잖아요. 근데 요것만 저는 보지 않고요. 뭘 보냐면 요 확률을 봅니다. 얼마나 그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예, 있느냐. 그러니까 54.2%의 확률로서 2.16% 평균 올랐다. 그럼 이건 반반이잖아요. 거의. 그러면 이거는 저희는 그렇게까지 신뢰를 안 하는 거죠. 네. 예. 대신에 요런 숫자가 나오면, 예, 요런 숫자 보시면은 79.2%, 70%, 83%. 네. 이거는 이제 과거 역사상 1920년부터 지금까지 이 달에 대선이 있었던 해에 이 달에는 올랐다. 그래서 6월, 8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던 거는 아마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달이 굉장히 단기 조정일 것 같고 네. 8월 달에는 좀 제법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주도주의 큰 변화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좀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금 변화시키는 정도. 그리고 이번 조정을 좋은 투자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를 좀 짚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 보시면은 정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맞아요. 최근에. 예, 보시면은 이렇게 튀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2007년, 2008년. 근데 사실 이렇게 튀었을 때 2007년, 8년이면 참 안 좋은 모습이죠. 마지막 불꽃을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흐름은 여태까지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그만큼 펀드멘탈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2018년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꺾여 내려오고 또 올라가다가 또 꺾여 내려오고 이제 튀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보시면은 오른 때가 빠진 때하고 비슷한 정도로서 이게 높낮이가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중소형주가 1년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네. 제가 봤었을 때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또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는 것은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번이 왜 다르냐면 연초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미국이 금리를 내릴 확률이 낮다. 빠르게. 네. 연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1.5% 내릴 거다. 그랬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사는 게 맞았는데 저는 내릴 확률이 적다. 또는 올해 겨우 한 2차례, 3차례만 내려줄 거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하반기에 몰릴 거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봤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었을 때 상반기는 중소형주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9월 달에 아무리 트럼프 후보가 자꾸 팔을 비틀려고 하지만 연준한테 금리를 올리지 마라 뭐 얘기하든지 나중엔 또 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중요하지 않죠, 사실. 미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으면 금리 내릴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금리를 내려준다 그러면 중소형주의 펀드멘탈이 좋아지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걸 잘 판단해야죠. 얼마나 좋아지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좀 늘리는 건 맞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자, 러셀 2000을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이익이 내년도에는 좋아질 거다. 그리고 내후년에도 좋아질 거다. 올해는 마이너스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는 참 힘든데 네. 그래도 내년 내후년에는 좋아진다. 예. 그러면서 이익 증가율을 3년으로 계산하면 27% 정도 나온다. 예. 그러면 이건 나쁘지는 않죠. 네. 근데 PER이 정말 싸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22배니까요. S&P 500이 지금 21배거든요. 네. 그래서 러셀 2000이 그럼 엄청나게 싸냐? 저희는 그렇게 분석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만약 금리가 4.25% 정도라면은 저희는 올해 연말까지 한 5%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 이 정도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1% 정도는 앞으로 1년 동안에 내려줄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1% 정도를 내려준다라고 감안하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0.75% 정도 빠진다. 그러니까 연준 기준 금리는 1% 이상 내려주는데 예, 장기 금리는 뭐 3.5%까지만 빠진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얼마나 매력도가 생기냐 그랬더니 36.9%가 나옵니다. 확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약 30% 정도가 더 느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올해 이익과 내년 이익을 더한 거라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관심은 가져볼 만하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좀 철저하게 중소형주 투자할 때 있어서 실적을 보고 하자. 실적. 왜 그러냐면 러셀 2000의 지금 기업 중에서 40% 이상이 적자입니다. 예, 그래서 금리를 내려줬었을 때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생길 거는 맞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겨우 1% 정도 금리를 내려줬다 그래서 완전히 뭐 흑자 전환하느냐 그게 아니죠. 결국은 비즈니스 사업 자체가 돌아서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중소형주 투자를 좀 제법 늘리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위주로서 또 특히 이 IT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또는 AI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서 중소형주 투자를 늘렸다. 그냥 마냥 러셀 2000만 사는 거는 좀 별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에 이제 올랐던 시장이 잠깐 쉬어가는 사이에 러셀 2000 지수가 최근 2주 사이에 좀 급반등을 하자 과연 포트를 어떻게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셨을 텐데 이 부분이 좀 해답이 됐을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 움직임을 차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번 조정도 뭐 당연한 수순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말 너무나 좀 약간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것처럼 네. 막 올랐던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이슈가 터질 수 있어 싶은 뭐 주말에도 갑자기 뭐 블루 스크린 네. 이슈가 터지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지 네. 참 신기해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네. 자, 우선은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자, 작년에 8, 9, 10월 달에 3개월 조정이었어요. 네. 12%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올해 4월 달에 또 조정이 있었죠. 네. 근데 이건 단 한 달이에요. 근데 조정폭은 3분의 2, 4분의 3 정도. 올 예, 봄이었죠. 그래서, 예, 8.5%나 빠졌어요. 그죠? 네. 자, 이번에 보시면은 요게 딱 일주일입니다. 네. 얼마나 빠졌냐면 6.3%나 빠졌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걸 보면 차트는 어쨌든 우상향이 맞는데 네. 저희가 볼린저로 봤었을 때 정말 조정이 길어져 봐야 저희 판단에는 한 2주 정도 간다. 타고. 즉, 예, 7월 말까지 정도로 봤어요. 근데 사실 확 돌렸던 거 보시면은 선물 옵션 만기, 옵션 만기일이군요. 지난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네. 보통 만기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길게 봤었을 때는 네. 3개월짜리로 봤었을 때는 올라가는 장이 맞는데 중간에 한 달 정도는 흔듭니다. 예,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나스닥 100의 펀더멘탈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정말 튼튼하다라는 게 키 포인트예요. 지금 뭐 나스닥 100도 그렇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정말 많이 보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보시면 똑같은 차트가 조정폭을 보시면 더 커요. 3개월 동안에 18.5%, 한 달 동안에 18%, 네. 이번에 일주일 만에 11.3%. 예,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이렇게 볼린저 중간을 들여다보면은 이 조정은 더 짧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럼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그 OS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뭐 셧다운이 일어났다. 자, 그럼 이제 그걸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게 99년이 생각나거든요. 99년에 예, 98년, 99년이 생각나요. 그때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닷컴 버블이 일어났는데 네. 정말 엄청나게 설비 투자가 많이 늘었어요. IT 설비 투자가. 네. 왜? Y2K 때문에. Y2K 그때 네, 막 2000년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알고. 네. 그러면서 설비 투자가 2000년 넘어가기 전에 99년도에 거의 3배로 늘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닷컴 버블을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셧다운이 되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뭐 백업이 있어야 되거나 뭔가 더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뭐 저희가 이걸 뭐 데이터 센터를 이제 앞으로 안 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더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저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하드웨어를 팔고 나간다? 그거는 약간 좀 이렇게 막 너무너무 막 옆에서 야, 빨리 팔아! 하니까 이렇게 휘둘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그렇게 흔들릴까? 물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회사는 좀 힘들겠죠. 네. 예, 저희가 그 회사를 좀 들여다봤는데 들여다보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투자를 안 했고 네. 왜냐하면 이제 보안 쪽이니까 그쪽은 참 분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분석하기 가능한 쪽들 그런 쪽은 투자를 더 늘리는 게 좋겠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빠지니까 팔란티어가 또 빠지더라고요. 어제. 그런 식으로 참 이 해석하기가 어렵고 어떠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일어날 때는 투자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런 IT 기업들, AI 관련 기업들 중에서 정확하게 실적이 잡히는 기업들은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기술주들의 그러니까 나스닥 안에서도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기업들의 매력도를 숫자로 봐도 여전히 굉장히 높아요. 특히 맞아요. 그 상위 5개 기업들의 매력도만 봐도 네.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물론 올라가서 그 올라가는 그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서 겁이 나긴 하는데 또 맞아요. 숫자로 보면은 올라갈만 하구나, 올라갈만 했구나, 이런 좀 맞습니다. 당위성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야 뭐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네.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감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숫자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이제 어떤 뭐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대형 기술주를 저희가 들여다볼 때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종목으로 딱 뽑으면은 딱 3개예요. 뭐냐면 엔비디아와 테슬라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반도체 안에 들지만 어쨌든 그냥 매그니피선 7으로 보면은 그 중에서 2개의 종목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뭐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AMD 사실 반도체 쪽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결국 또 AI와 연결돼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이 M7의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튀고 쉬고 튀고 쉬고 또 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펀더멘탈의 매력도가 너무나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2분기에 아마존과 구글과 메타와 엔비디아의 실적 예상치입니다. 네 기업의 실적 모아놓은 2분기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 56.4% 증가율. 예, 그리고 나머지 기업이 5.7%. 네. 예,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얘기를 하자면 10%. 예, 그러니까 전체의 이익 증가율의 상당히 대부분이 이런 큰 기업들에서 나온다. 라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가면은 이 숫자가 조금 떨어지고 다른 숫자가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P 500 기준으로 내년도의 이익 증가율은 약 14.7% 정도. 근데 이런 매그니피선 7의 이익 증가율은 한 25% 정도. 그러니까 이제 2배 정도 된다로 네.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제 중소형주를 들여다보거나 조금씩 이제 이 투자의 어떤 폭을 넓혀 나가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매그니피선 7이 주도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빅테크와 반도체와 이런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3분의 2 정도 가져가는 거는 적절하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 이제 그 금리 인하 이후의 시나리오를 차트로 한번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없는 경우에 시장이 정말 좋았고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일단은 뭐 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침체 정도가 뭐 약하다라고 보시는지 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네. 제가 하는 얘기는 너무 지겹도록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저는 경기 침체는 없다에 저희가 투자를 아예 하고 있어요. 없다. 예. 앞으로 2년 정도는 없다. 네. 예. 그러니까
최소? 예, 최소. 그래서 금리 인하 스케줄은 네. 거기에 맞추어서 흘러갈 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런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네. 장대금리차가 역전이 된 게 벌써 이제 19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올해 9월이 되면은 24개월이 됩니다. 네. 보통은 평균치가 10년 마이너스 3개월 장대금리차 역전 현상이 24개월이 되면 경기 침체가 왔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두려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게 완전히 해소되려면은 금리를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그럼 금리를 빨리 내려준다는 게 뭐죠? 경기가 빨리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빨리 내려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 연준이 아주 천천히 내려줄 경우에 1년 동안에 1%, 뭐 2년 동안에 1.5% 이렇게 내려주면은요, 이 장단금리 차 역전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어진다는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내려줄 거다라는 거고요. 천천히 내려주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예금 증가율이 굉장히 높지 않죠. 예,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 기준으로 요 정도 수준 보시면은 5% 정도의 예금 증가율로서 변해갈 겁니다. 예, 5% 정도의 예금 증가율이 일어나면 대출도 5% 정도로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5% 시대, 지금은 2.7%예요. 네.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총 대출 말고 이 총 여신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천천히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 난 뒤에 떨어지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경기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예대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나중에 확 무너질 때는 어떤 모습이냐 보시죠. 항상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을 하고 무너지죠. 급등을 하고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올 확률, 급등을 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지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을 때 경기 침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천천히 올라가다가 확 올라가는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그게 2026년이 될지,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혹시나 그러면 뭐 당연히 별짓 다 알지 않을까요? 왜 올라가요? 네? 예대율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출을 왜 해주냐면 네. 앞으로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기 있어서. 때문에.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는 잘 안 떨어져요, 그런 구간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 트럼프가 제이미 다이먼을 안 치겠다, 재무장관에. 근데 제이미 다이먼은 어떤 사람이죠?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엄청나게 올려야 예. 된다. 올라가면은 누가 좋죠? 은행이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금 금리는 잘 안 따라 올라가거든요. 네. 예. 대출 금리만 올라가죠. 네. 예. 그래서 사실 그게 정말 옳은 초이스인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기업들의 이익이 많이 벌어들이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세금 많이 내면 좋고 아니면 뭐 자기 당을 지지해 주면 더 좋고 네. 뭐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경기가 침체로 가면은 뭐 자기가 레거시를 남길 게 없잖아요. 예,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선되기 전까지는 금리 내리지 마라, 부양 정책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자기가 당선되면 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푸시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가 지금의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으나 네. 장기적인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GDP 예. 차트도 가지고 오셨는데. 맞아요. GDP 보시면은 이렇게 빠졌다가 훅 올라가고 있어요. 네. 2.7% 아틀란타 여는 숫자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요건데요. 저희는 뉴욕 GDP 나우캐스트를 더 좋아하는데 보시면 2분기도 이렇게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발표합니다. 네. 2분기. 근데 3분기 보세요. 이렇게 훅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분기 숫자가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낮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전년 동기 대비 숫자로서는 천천히 좀 떨어집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전분기 대비해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숫자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시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그런 펀디멘탈이 아니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들어가면 시장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금리도 이렇게 PC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가능성이 이렇게 레이버 코스트, 그러니까 인건비 쪽에
빠지는 모습을 따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떨어질 거다. 예,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타이밍으로 보시면은 올해 9월 달에 한 번, 그죠? 그리고 올해 12월 달에 두 번. 네. 요 정도의 스피드로서 떨어뜨릴 거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한 두 번 내지 세 번. 그래서 내년 연말이 돼야지 저희는 이 아무리 빨라도 내년 연말이 돼야지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이 가능할까 말까. 예. 왜냐하면 이게 장기 금리가 안 떨어질 경우에는 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건데 네. 장기 금리가 같이 떨어져 주면은 또 연말까지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년 연말까지의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 1년 반 동안은 거의 없는 거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2년 뒤에 올 가능성은 좀 높아질 거고 뭐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천천히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나오면 투자하기 좋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금리가 천천히 떨어질 경우에는 채권 쪽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진 않고요. 반면에 주식 쪽으로의 투자 자금은 계속 들어갑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지금 상황 속에서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포트폴리오 얘기를 바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구성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그러면은요, 이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주식 80, 채권 20이 아니고요, 주식 20, 채권 80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내려주기 때문에 채권의 수익률은 확 올라가고, 주식은 엄청나게 깨지고 이런 케이스가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천천히 금리를 내려주면서 채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대신에 주식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은 10%가 넘는다. 네. 높게는 15% 나온다. 네. 그럼 8대2 전략으로 주식 80, 채권 20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 아까 벌써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하고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상승이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고, S&P 500 위주의 투자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또 재밌는 건데요. 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경기 침체가 바로 오면 금을 바로 사셔야 돼요. 네. 이렇게 훅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이렇게 빨간 선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모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금이라는 것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될수록 거기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네. 많이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걸 보고 있으면 좀 높은 부분에 주식이 투자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 차트는 이렇게 우상향입니다. 네. 그래서 요번 고점은 요 56, 63, 66 그 위로 뚫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요 고점은 70%까지도 올라간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진국과 신흥국 중에서는 여전히 저희는 미국 나스닥을 좋아하고요. 한국과 대만 그리고 베트남, 인도 요 정도만 투자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요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었는데 네. 결국은 이 이제 섹터 부분인데 제일 중요하죠.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이게 변화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는 대형 기술주나 AI 쪽을 좋아합니다. 네. 이쪽에 대해서 비중을 확 줄일 때는 언제냐면 이 AI penetration ratio 뭐 또는 AI 서버의 비중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적으로 엄청나게 높아지면 그때 털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10%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쪽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추고요. 대신에 금리가 떨어지는 건 또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하고 예민한 업종의 투자는 좋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이 어디냐면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바이오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주택건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주택건설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도 여러 번 짚어드렸으니까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이 매력도가 있는 ETF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ITB라는 이 주택건설이 옛날에는 여기 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서. 그래서 여전히 지금 많이 빠졌던 쪽으로 위주로서 계속 매력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대형 기술주라든지 뭐 빅테크라든지 뭐 또 AI 관련주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IT 쪽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한 가지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뽑아보다 보면은 이제 IT 섹터를 저희가 가장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대형주만 사야 되느냐? 네. 그건 또 아니고요. 좀 중소형주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소형주를 찾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여전히 똑같은 기준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I가 활성화됐었을 때 네. 실적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실적이군요, 예. 결국. 결국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은 이제 1위부터 10위 안에 좀 중소형주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들을 뽑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AI 관련주고 실적이 좋은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마냥 러셀 2000 뭐 많은 분들이 막 TNA 이런 거 사시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러셀 2000 3배짜리 라이브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그런 거는 또 단타 위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아니라 저희처럼 이렇게 좀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은 종목을 사서 그런 쪽에 대해서 빠질 때마다 투자를 늘리시는 전략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흔들렸고 그 흔들림의 폭이 사실 이전의 조정 대비해서 좀 컸습니다. 그래서 좀 두려움을 가졌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날은 창창한 미국 시장, 우리는 오히려 이 단기적인 조정을 기회로 계속해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이제 안심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